안녕하세요. 영원한 자주국방 정확한 국방 소식 전해드리는 한국 국방 뉴스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느덧 1000일을 넘겼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다양한 무기를 실전에서 사용하게 되며 무기 트렌드 변화를 가져왔고 유럽의 방위비 증강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무엇보다 한국 방산의 약진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인해 많은 국가가 대한민국의 빠른 납품과 신뢰도 높은 방산 무기에 관심을 보였는데요. 한국 방산과 함께 방산계에서 도약하게 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튀르키예입니다. 현재 튀르키예 방산은 한국을 턱 밑까지 추격하고 있습니다. 스톡홀름 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9년에서 2023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10위를 차지하였으며 튀르키예는 바로 아래인 11위를 차지했습니다. 튀르키예 방산 항공 수출액이 부쩍 늘어나면서 튀르키예와 한국의 고객이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튀르키예는 한국의 T-50 전투기 포지션의 훈련기인 휴르젯 훈련기를 개발하였으며 지난 4월 25일 첫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스페인 공군은 노후화된 SF-5M 훈련기의 대체기종으로 휴르젯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쓰이는데요. 하지만 이는 튀르키예 언론에서 나온 이야기로 스페인은 오히려 한국 방산에 관심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이 관심을 보이는 것이 T-50 훈련기뿐만 아니라 KF-21 전투기도 포함된다는 소식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의 주요 고객이 동남아와 중동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오히려 유럽에서 한국 전투기에 큰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판매 중이기도 한 한국산 FA-50 전투기는 폴란드에 대거 수출되는 것은 물론 불가리아, 남미의 페루 등에도 수출되며 한국 항공방산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산 무기를 대거 구매한 폴란드는 새 정권으로 교체되며 대한민국 무기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기도 했지만 결국 내막을 살펴보면 한국산 무기를 알뜰살뜰 사용하며 애정을 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방산 무역 흑자 규모가 부쩍 커진 이유도 폴란드의 방산 수출로 인한 나비 효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구입해야 한 한국의 무기는 K2 전차, K9 자주포를 비롯해 FA-50 전투기까지 포함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한국 물품을 구매하며 이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고 이에 유럽 각국이 한국산 무기 구매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스페인이 적극적입니다. 스페인은 프랑스와 독일이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을 목표로 제작하기 시작한 유럽의 차세대 항공우세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인 FCAES 개발에 참여하기로 한 국가입니다. 스페인은 차세대 전투기 보유를 위하여 해당 프로젝트에 합류하여 개발에 참여하는 듯 했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프랑스의 갑질로 인해 무산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020년대에 들어서 라팔 전투기의 해외 수주가 늘어남에 따라 라팔 전투기 업그레이드와 판매에만 집중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도외시하게 시작했고 독일과 스페인에게 갑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독일은 프랑스가 자신들을 동등한 파트너로 여기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스페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스페인은 프로젝트가 불안정하게 흘러감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일부 도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민 중이던 스페인 정부는 폴란드에 납품되는 한국의 FA-50 전투기와 KF-21 전투기의 적극적인 폴란드의 행보를 보고는 한국의 KF-21 전투기도 후보망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라도 빠른 시간 내에 납기가 필요했던 스페인은 한국의 미친 듯한 납기 속도와 탄탄한 전투기 성능에 반했습니다. 스페인이 한국 KF-21 전투기를 고려하고 있다는 발언은 진심이었던 것인지 스페인 공군과 조종사 및 관계자들은 KF-21 전투기 시험 비행 절차를 보기 위해 한국으로 파견되었습니다. 한국은 현재 T-50 훈련기와 FA-50 전투기로 세계 전투기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는 탄탄한 성능과 빠른 납기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투기를 구매하고 경험했던 국가들은 전투 성능과 부수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한 만족감을 보였습니다. 특히 FA-50 전투기를 빠르게 인도받은 폴란드는 일찍부터 KF-21 전투기에도 관심을 드러냈고 이로 인해 유럽의 스페인마저 KF-21 전투기 도입에 관한 진지한 검토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해외 수출의 빠른 성사를 위해 스페인 조종사 및 관계자들의 시험 비행 참관을 허가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실제 한국의 KF-21 전투기는 끊임없이 새로운 성능을 테스트하며 시험 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행의 특이사항은 6대의 KF-21 전투시제기가 삼각 편대를 이루며 비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편대 비행을 하며 조종석에 위치한 KPS 장치를 통해 전투기를 일정 간격 유지시키며 비행에 성공해야 한다는 특징을 지닙니다. 일정 거리로 편대 비행한다는 것은 조종석의 연계 장치가 정밀한 성능을 다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편대 비행은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얼마 전 KF-21 전투기 조종사는 KF-21 전투기 프로젝트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F5, F-16 등의 전투기를 조종해봤지만 KF-21 전투기는 조종사의 편의를 그 어떤 전투기보다도 잘 고려한 전투기라고 발언했습니다. 항전 장비와 조종사가 확인하는 디스플레이 측면에서 아주 유용하며 다루기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KF-21 전투기에 대한 인터뷰가 게재되자 폴란드와 유럽 스페인의 조종사들은 빠른 시일 내에 KF-21 전투기 비행 시험에 참가하고 싶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현재 KF-21 전투기의 시험 비행 횟수는 모두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 일정을 빠르게 진행하면서 해외 조종사들의 참관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직 성능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시험 비행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조종까지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으나 연구진들과 함께 스페인 고위 장관 및 조종사들을 초빙하여 비행 시험을 함께 참관하는 방식은 가능하므로 이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KF-21 전투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애당초부터 수출을 고려하여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출용 시제기를 따로 만들 정도였는데요. 대한민국은 방산무기를 잘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우리 방산 능력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을 중요한 기조로 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아직도 70여 년 전 한국이 겪은 전쟁을 떠올리며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모르는 국가가 많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항공산업과 대한민국의 경제가 발전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국의 수출률이 더욱 향상될 것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압도적인 기록을 가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와중에 K9 자주포를 구입하여 사용해본 국가들은 대부분 한국산 무기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신뢰도가 높다는 평가가 잇따르며 해당 국가들은 한국산 무기를 실제로 추가 구매하거나 추가 구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전부터 한국 방산 무기를 사용해본 국가들은 KF-21 전투기 양산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한국산 전투기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다면 KF-21 전투기를 도입하는 한국 공군은 물론이고 한국산 무기를 도입하는 국가들의 전투력 모두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에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은 신흥강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의 행보는 많은 국가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 개발 사업은 궤도에 오르기까지 정말 파란만장한 시간을 거쳐왔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무수한 반대 의견과 함께 타당성 검토 통과 부분에서도 난관이 있었으며 핵심 기술 확보와 예산 문제로 수차례 위기를 맞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하여 5년 만에 시제기가 대한민국 하늘에 날아올랐는데요. 처음 시제기가 날아오르는 순간에도 우리 국민 일각에서 긴가민가해하는 부정적 여론들이 있었고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KF-21 전투기의 성능을 의심하며 조롱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국은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 국산 핵심 장비들을 세계에 선보이고 완벽한 전투기의 성능까지 공개하여 방산강대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연구개발진의 피나는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KF-21 전투기가 완전한 양산형 기체 실전 배치되는 날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KF-21 양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원활한 양산을 위해 기존 비행 일정을 빠르게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KF-21 전투기를 제작하면서 가장 우려했던 KF-21 편대 비행 연동장치인 항전장비 시스템과 비행 제어 시스템들이 무장 탑재 실전 시험에서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리을확인하였습니다. 국내 연구진들은 항공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체의 신뢰성이라며 반복적인 이륙 시험의 중요성을 계속해 강조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개발을 더욱 고민한 이유는 그만큼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까다로운 작업이기 때문입니다. KF-21 전투기는 5세대급에 굉장히 가까우며 블록2를 통해 실제 5세대급 전투기로의 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들은 KF-21 전투기에 대한 철저한 계획으로
원활하게 KF-21 블록1의 성능 시험을 완료하고 있고 2030년 블록3 스텔스기까지 순탄하게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완벽한 스텔스기로 도약한다면 미국산 F-35 전투기가 지배하고 있는 5세대 스텔스기 시장에 강력한 라이벌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KF-21 보라매의 경우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훨씬 더 뛰어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산 전투기의 시장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텐데요. 벌써부터 이에 대한 관심이 대단합니다. 10월 16일 영상입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인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공동의 안보 이해관계에 따라 국방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는 작년 12월 한케 방산군수협력 MOU를 개정하며 더욱 방산 분야 관계를 돈독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은 한국과 캐나다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으며 본 MOU 개정은 이를 위한 첫 번째 이행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계기로 양국의 실질적이고 구체화된 방산협력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향후 캐나다와 한국 간의 방산협력 관계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캐나다 빌 블레어 국방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캐나다의 오랜 공약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캐나다가 2만 6천여 명의 캐나다인이 참전한 한국전쟁 이후에도 계속해서 주둔을 이어온 몇 안 되는 국가임을 강조했습니다. 캐나다 국방부는 공식 명칭을 사용해 한국을 언급하며 캐나다는 한반도의 안보를 유지하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국방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등 대한민국과 긴밀한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블레어 장관과 한국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방산 협력을 중심으로 양국 관계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또한 캐나다와 한국의 방위산업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차세대 잠수함입니다. 한국 방산에 깊은 관심을 보인 캐나다 국방장관은 한국항공우주 산업과 현대중공업을 둘러보기도 하였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은 특히 차세대 전투기와 잠수함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며 이에 대한 합의를 빠르게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디젤 잠수함을 대체하는 사업 중이며 이로 인해 장거리 잠영 능력을 갖춘 3,000톤급 이상 중형 재래식 잠수함 12척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캐나다 국방참모총장이 한국형 잠수함과 전투기를 적극적으로 살피는 이유는 한국 근무 경험이 있으며 대한민국 방산무기가 가진 가격 경쟁력과 뛰어난 성능을 익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캐나다 국방장관은 KF-21 전투기 참관을 진행했습니다. 캐나다는 기존 도입을 확정지은 미국 F-35 전투기와 함께 세미 스텔스 전투기인 KF-21 보라매도 추가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다면 미국 F-35 전투기와 KF-21 전투기를 동시에 도입하여 F-35 전투기에 소모되는 막대한 비용과 부족한 무장량을 보완하기 위한 더욱 효율적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은 이번에 구입한 F-35 전투기의 생산 효율성이 극도로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2028년에 겨우 4대를 받을 수 있으며 2년마다 추가적으로 4대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1년이 넘는 장기전으로 돌입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제 정세 속에서 더 이상은 미국의 보호에만 집착하지 않고 독자적인 군사력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특히 세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중국의 경제력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캐나다 영공에서 수호의 전투기가 시베리아를 넘어 지속적인 침범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의 고민은 깊어져 갔고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해 캐나다 정부와 국방부는 노후화된 전투기를 차세대 전투기로 모두 대체할 새로운 전투기 도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최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는 스웨덴 사브 그리펜과 미국 로키드 마틴의 F-35, 미국 보잉의 FA-28 슈퍼호넷을 후보로 두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로키드 마틴의 F-35 전투기가 결정되었지만 아직도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것은 노후화된 호넷 전투기뿐 F-35 전투기의 인도가 늦어지고 있어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산 F-35 전투기만 도입하려던 캐나다 국방장관의 눈에 최근 또 다른 전투기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KF-21 전투기였습니다.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KF-21 전투기는 현재 캐나다 공군이 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능과 가성비를 가진 전투기이며 현실적인 대처 방안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산 F-35 전투기의 생산은 오래 걸려 2028년 도입이 시작될 것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는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카이에서 한국형 파스 시스템 도입으로 KF-21 전투기의 빠른 양산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캐나다에서 미국산 F-35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구입을 함께 검토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F-35 전투기만으로 전투기를 운용하기에는 가성비가 너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게 높은 유지비를 자랑하는 미국산 F-35 전투기에 비해 한국산 KF-21 전투기를 도입하면 유비지가 미국에 비해 4배 가까이 떨어집니다. 캐나다 공군의 예산을 미국에게 모두 의존할 수 없다는 것이 캐나다 정부가 판단한 결정이며 심지어 자국의 영공을 방위하기 위해 F-35 전투기만 사용한다면 자칫 예산 부족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미국산 F-35 전투기의 결함 소식입니다. 현재 F-35 전투기는 시험 비행은 물론 훈련을 위한 비행 도중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며 추락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한 번이 아니라 이러한 결함 이슈가 잇따라 제기되면서 F-35 전투기 도입국과 도입 예정국들 사이에서 미국산 전투기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F-35 전투기는 스텔스 기체이기 때문에 KF-21 전투기에 비해 무장량이 현저히 부족하며 화력 투사면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캐나다 언론에서는 캐나다 공군이 화력 투사에 적합한 다목적 전투기를 찾고 있다며 한국산 KF-21 전투기는 이러한 목적에 딱 맞는 전투기라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 캐나다는 해당 전투기를 최소 20대 이상 구매하길 원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7월 F-35 전투기가 추락한 이후로 캐나다 하지트 사잔 국방장관은 새로운 대체제가 필요하다며 미국산 F-35 전투기만을 이용한 작전 반경으로는 캐나다 영공을 완벽하게 수호하기 힘들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KF-21 전투기가 각종 성능 시험 비행을 마치기 전 불안해진 국제 정세 속에 결국 F-35 전투기를 구입하였으나 2028년 고작 4대 생산분을 인도받게 될 캐나다는 F-35 전투기만으로 캐나다를 수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캐나다는 이미 한국과 방산 MOU를 맺으며 관심을 보였고 확정된 잠수함 외에도 KF-21 전투기를 구매하여 유지관리비까지 상정한 예산을 총 80조 원으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자료가 이미 나왔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도입이 가까워졌다는 뜻인데요. 이번 방안에서 한국산 KF-21 블록1 기능을 갖춘 시제기와 함께 대한민국 항공군수 기술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추후 방안 시 추가적으로 전투기의 실물을 살펴보고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능력이 갖춰진 KF-21 블록2 성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캐나다 공군 대변인은 인터뷰에서 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에서 추가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캐나다는 대한민국의 KF-21 전투기 도입을 추진할 것이며 KF-21 전투기가 캐나다 공군에게 인수되는 시기는 2030년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F-35 전투기가 추가 도입되는 2032년 이전에 1차적인 전략 보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에서는 추가 자금 확보 시기와 KF-21 전투기 양산 시기가 맞물릴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시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캐나다와 양해각서 체결 이후 방산 분야에서 적극적인 협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캐나다와 가까운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와도 컨퍼런스를 주관하는 등 북미 지역 방산 협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차기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는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되었으며 이제 전투기 사업에도 한국이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방산 협력이 확대되고 공급망이 탄력적으로 형성되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국방 뉴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언제나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